다우지수가 0.5%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8%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요즘 낙폭이 좀 크죠. 1.2%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금리에 가장 민감해요.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면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오늘도 또 많이 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 다우나 나스닥도 중요하지만 S&P 500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51선이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절적으로 미국 증시가 8월과 9월이 약세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8월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는데 이게 주요 지지선마저 깨지니까 이게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면 9월까지도 이런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S&P 500 차트인데, 네, 지금 이걸 확대해서 좀 볼까요? 요 구간대, 요걸 보시면 요 진한 보라색, 요게 51선이거든요. 요게 깨졌습니다. 사실 어제 거래, 15일 거래에서 깨졌었는데, 일단 시작은 그 위에서 시작해서 장대 음봉 만들면서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지지 나와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기대를 했는데, 결국 오늘 또다시 0.7% 내리면서 아예 그냥 51선 밑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다음 지지선이 어디일까인데요. 다음 지지선은 지난 8월의 고점이었던 4,325선, 여기를 이제 다음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지선은 지난 2월의 고점이었던 4,200. 그 다음 지지선은 이제 4,100까지 내려와요. 작년 연말에 기록했던 4,100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만 지지가 좀 되더라도 어떤 중기 추세는 그래도 훼손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 4,100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때는 이제 전저점, 지난 이게 언젠가요? 작년 10월이죠. 그때 기록했던 이제 3,500선, 여기까지도 시장의 우려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지지선이 많이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깨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정이 혹 9월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조정의 폭이 조금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기술적인 흐름들, 사실 다양한 이슈를 토대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지지선들이 깨지면 순차적으로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는 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지금 그런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OMC 의사록 7월 FOMC 회의 때 대체 이 연준 인사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오늘 이 투자 심리를 이렇게 흔들어 버렸나,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다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2명 정도 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상향 위험이 여전하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 긴축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7월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그때 11명의 투표권을 가진 11명의 인사는 만장일치로 모두 다 25bp 인상하자였습니다. 다만 이 투표권이 없는 총 18명 중에 이제 11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가는데 이들은 만장일치로 25bp 인상이었고, 나머지 표권이 없는 7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7월에 우리 금리 동결하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했던 거, 경제 상황에 인플레이션에 시차를 두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의견이 2명이었고요. 근데 이 2명의 의견이 결국은 묵살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25bp 인상, 거기에 다 투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중요했던 건, 그래 7월까지 금리 인상 시장에서 다 가능성 내다 봤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결로 계속 이어지다가 내년 1분기에 이르면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사록을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고는 있다. 하지만 우리 목표치 몇이야? 2%야. 근데 여전히 너무 큰 폭으로 인플레이션 이 수치가
여전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어.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해. 그럼 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연준 인사들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충분히 긴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너무 빨리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과거의 그 치명적인 실수 반복할 수도 있다. 과거에 70년대였나요? 그때도 한 요런 국면에서 이제 동결하고 인하로 내려왔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으면서 더 훨씬 더 비싼 값을 좀 지불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확인하고 좀 중단을 하자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어. 또 요거는 감내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 연준 안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는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안 좋다는 얘기 있었는데, 아마 이 경제 문제가 은행발로 인한, 예전 우리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발, 여기에서 이제 우려들이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그런 이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사록이 공개가 되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 아마도 지금 연준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계속 앞으로 금리 방향을 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1월에는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라는 요 의사록에 대한 해석,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선물시장, CME 패드워치에서는 11월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의사록이 정말 생각보다 매파적 색채가 좀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가 또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는 그 빅숏 영화의 주인공이죠. 시장의 하락을 예측을 해서 요 숏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사람도 전설적 인물인데, 증시 붕괴에 이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 책을 썼던 이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건데요. 아마 개인 SNS에 올린 걸 아마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설명에 앞서서 잠깐만요. 우리 왕빨댐님이 가끔씩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와주시겠다 얘기해 주셨고, 스피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스피아님도 지금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낭낭384님도 올리는 건 좋은데 끝이 어딘지만 알려줘. 근데 끝이 거의 다 오긴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50bp, 100bp 올리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끝은 왔는데 아마 시장에서 너무 기대감이 크니까 이런 멘트들로 시장을 억누르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은 건 많아야 한 번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자꾸 멘트로 시장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과도한 공포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가 왜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를 찍어서 이들은 증시 붕괴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아마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는 주식 폭락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버핏 실적 발표를 했었죠. 2월 실적 발표를 한 몇 주 전에 했었는데, 그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영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순이익 많이 늘었고 였지만 보유 현금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게 주요 핵심 이슈 중 하나였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이 1,473억 달러였다. 근데 이게 전기 대비로도 한 13% 정도 늘어난 건데, 2분기에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았겠지만 결국 8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순매도
최종 집계가 됐고 자사주 매입도 축소시켰다. 이 얘기는 워런 버핏이 계속 현금 쌓고 있고 단기 채권에만 투자하면서 증시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마이클 버리는 이게 오늘 또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SPDR 500 ETF 트러스트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요 약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펀드 헤지 펀드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SPDR 500 ETF 트러스트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얘들이 하락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옵션, 약세에 베팅하는 풋 옵션에 베팅을 하고 그걸 매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워렌 버핏도 그렇고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증시 하락 가능성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진짜 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의 현재 포지션을 보면 확실히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흐름은 확실히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 앞서서 이제 국채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웰스파고에서는 야, 이런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국채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빌 그로스나 뭐 이런 분들은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였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간밤에 4.26%까지 올라가면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요 전망치가 지금 뭐 4.7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4.7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장기물 오를 수밖에 없어. 라는 건데 자, 웰스파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았던 적이 별로 없어 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상한에 거의 도달했어.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뭐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 너무 많이 했고 피치의 등급 강등 요 여파로 오른 건데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올 만큼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바벨형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10년물, 요 장기물 국채를 상당 부분 포진시키고 나머지 은행 예금을 좀 줄이랍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줄여서 그걸로도 단기 국채를 좀 사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이렇게 단기물을 사면 요즘 단기물도 지금 5%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이 단기물 채권의 일부 운영을 하고 장기물도 가져가면서 한 몇 년간 고정 수익 가져가라. 이런 기회 없다. 라고 웰스파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엇갈린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야 웃기지 마. 더 올라. 지금 이거 완전 고평가돼 있어. 국채 금리 더 올라야 돼. 채권 가격 더 빠져야 돼. 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는 고점이니까 이런 기회 없으니까 지금 사놓고 그런 고정 이자 받아가 라는 전략도 제시는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개가 엇갈리면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채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BS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제유가 연말에 91달러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산유국들은 계속해서 감산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불거는 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유가에 대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는 유가가 좀 내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유가도 계속 오른다면 이것도 인플레를 또 압박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요 유가 흐름도 우리가 이제는 좀 볼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진짜 너무 심해요. 그죠? 지난주 일요일에도 중국에서 모델 얘들이 원래는 모델 Y하고 모델 3 가격을 인하를 했었어요. 주말에.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나머지 모델 S와 모델 X도 우리 가격 인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너무 가격 후려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나흘째 하락하고 있고 간밤에도 한 3.2% 하락을 했습니다.